자, 지난 시간 코렉션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네요. 우리가 그 수식으로 증명했던 게 뭐냐면은 그 16.4에서 등장할 모노토너스티 컨디션, 단조성 조건이 있을 때 모노토너스티 컨디션이 있을 때 이게 요 식이 이제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고자 하는 이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에버리지 커절 트리트먼트 임팩트랑 같다라고 증명을 했었죠. 근데 제가 어디서 막혔었냐면은 잘 생각하시면 A라는 것도 G한테 화살표를 받는 애니까 이 자체로 포텐셜 아웃컴이 있을 텐데 A, G는 0, 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까지는 제가 유도를 성공했는데 그 다음으로 못 나갔죠. 이 컨디션 날려버리고 싶은데 제가 못 날렸죠. 네, 왜냐면 원래 증명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서 네 번째 조건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네 번째 조건이 만약에 모노토너스 스태틱 컨디션일 때는 저 IV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에스티멘트라는 요 네모 상자 친 녀석이 마지널한 의미에서의 그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아니라 요 이상한 서브 그룹 내에서의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로까지만 아이덴티파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6.4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유도된 거는 지난 시간에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요 같은 식에 대해서 이제 16.3 챕터에서 다룰 동질성 조건, 허머지니어티 컨디션에서는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그냥 우리가 진짜로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은 그 마지널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랑 같아집니다. 네. 자, 이러면은 대충 우리가 통계를 많이 공부해서 알겠지만 모노토너스티 컨디션이 조금 더 약한 조건이라서 마지막에 그 결과는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호모지니어티 컨디션은 좀 아마도 센 조건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노 트리트먼트 이펙트까지 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제 네 번째 조건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6.3에서 호모지니어티 컨디션들 요 네모 상자를 요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로 계산이 가능하게 해주는 호모지니어티 컨디션 여러 종류들을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16.4에서는 모노토너스티 컨디션을 이게 어떤 조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전 챕터들을 다 훑어야 되다 보니까 슬라이드 수는 좀 많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라서 따라오기는 쉬울 거예요. 호모지니어티 컨디션 알아보겠습니다. 호모지니어티 컨디션에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 봤을 때 그 맨 처음에 이런 조건 제시됐었고 그 조건이 비판을 받아서 다음 조건 이런 게 프로포즈 됐었고 또 비판받아서 또 다른 거 프로포즈 됐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맥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가장 쉽지만 가장 강력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질성 조건이라는 건 뭔가가 좀 같다는 뜻이죠. 자, 뭐가 같냐면은 첫 번째 맨 처음 제안된 호모지니어티 컨디션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컨디션은 두 포텐셜 아웃컴을 모든
파퓰레이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포텐셜 아웃컴 두 개씩 있잖아요. 걔네들을 비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컨스턴트만큼 포텐셜 아웃컴 두 개가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갑돌이랑 그다음에 갑을 이렇게 있을 때 y1이 3이었어. y0가 약간 1이었어. 그러면은 가브리가 한 4였으면은 이 가브리와 y0는 네, 이게 계속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됩니다. 첫 번째 컨디션은 이 가정이 모집단에서 성립한다. 이거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현실적으로 성립할 것 같은가요? 자, 내가 약을 먹었을 때 나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약을 먹었을 때 뭐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현실에서 성립하기 힘든 상당히 극단적인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조금 완화된 버전이 뭐냐면 이제 2번 버전입니다. 자, 2번 버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파퓰레이션 메저가 이게 익스펙테이션이 좀 들어갔죠? 그러니까 2번은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성립을 하면 되긴 하는데 어떤 게 성립을 해야 되는지 보죠. 자, 일단 요거는 뭐죠? 우선 안에 있는 거는 트리트먼트 이펙트, 그러니까 포텐셜 아웃컴의 차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컨디션은 안에 그 트리트먼트 A가 있다는 거는 그냥 트리트먼트 A를 받은 그룹이랑 안 받은 그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는 관찰할 수 없는 두 포텐셜 아웃컴이 익스펙테이션으로 차이가 똑같다는 거죠. 상당히 직관적으로 감은 잘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요 A는 우리가 그 스모킹 example로 하면은 이 사람이 금연을 했냐 안 했냐 여부일 텐데 이 사람이 금연을 했건 안 하건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차이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흡연하고 안 했을 때의 그 몸무게 차이는 똑같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몸무게 차이가 어느 경우에 똑같아야 되냐면은 담배 가격이 비싸거나 쌀 때 모두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을 때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네, 네. 이 도메인 연구자가 이거를 이렇게 글로 주장을 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음, 그래서 2번도 약간 좀 일단 첫 번째로는 포텐셜 아웃컴이 껴있으니까 데이터로는 실증적으로 테스트하기 불가능한 조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를 썰로 풀기 위해서 이 가정이 성립한다고 썰로 풀기 위해서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그냥 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써놨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써놔도 저 조건이 언제 성립할지는 도통 알 수가 없죠. 네, 이 사람이 흡연했는지 안 했는지 다 데이터를 나눠서 봤을 때 그 지역의 그 사람이 속한 지역의 담배 가격이랑 그 사람의 그 흡연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그 몸무게 이게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잘 좀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에스티메이트가 에버리지 커즐 트리트먼트 이펙트로 딱 아이덴티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센 조건들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 중에 지금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자, 저게 좀 너무 좀 인투이티브하지 않아서 또 누가 또 세 번째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자, 세 번째 조건은 U는 unmeasured confounder입니다. 여기서의 confounder는 이게 트리트먼트랑 그다음에 아웃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을 지금 컨파운더라고 했는데 요 U가 자 U가 이게 반관측이 됐건 안 됐건 3번의 의미는 뭡니까? 자 U가 어떤 수준으로 주어졌던지 그 U의 각 수준에 대한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그냥 마지널 트리트먼트 이펙트랑 똑같다. 물론 그 익스펙테이션 센스에서입니다. 그래서 unmeasured confounder에 대해서 각 수준에서 다 평균적으로는 다 이렇게 차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용어로 하면은 U는 additive effect modifier가 아니다라고도 이 조건을 동치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스모킹 이그젬플에서 컴파운더의 그 이그젬플들이 뭐였죠? 흡연 금연 여부와 그 웨이트 게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성별 기억나나요? 9개 있었죠? 뭐 성별, 또 나이대 이런 9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여전히 또 크리틱입니다. 여전히 좀 그럴듯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디 보자. 과연 unmeasured confounder가 모두 이펙트 모디파이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약간 좀 퀘스처너블 하다는 건데요. 왜냐면요. 자, the magnitude of the weight gain after smoking cessation 요거는 YA 빼기 1 빼기 YA 빼기 제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전 단원들에서 살펴봤었죠. 뭐 이 사람이 얼마나 흡연을 열심히 했는지, 막 이 사람이 흡연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그 컨파운더에 들어갔었는데 이 사람이 스모킹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이 이전 단원에서의 그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이 스모킹 인텐시티에 대해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모킹 인텐시티가 컨파운드면서 이펙트 모디파이어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 3번의 전제를 위반시키는 녀석인 거죠. 3번 전제도 그래서 좀 여기서 보기엔 너무 센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제안된 거 4번. 자, 4번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친숙해 보입니다. 자, 좌측 우측을 보시죠. 좌측 우측에서 지금 없는 거는 unmeasured confounder죠. 네, 그래서 각 unmeasured confounder의 각 그 수준에 대해서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이 1인 그룹이랑 0인 그룹의 그 트리트먼트 비율을 비교했을 때 그것이 unmeasured confounder에 디펜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4번 조건인데요. 자, 이거는 지우셔도 됩니다. 만약에 U를 모두 매저했다면은 지금 4번의 식들은 다 observed 데이터에서 계산이 가능한 수치들이기 때문에 파퓰레이션의 샘플로서 우리가 적당히 스태티스티컬 테스트 같은 걸로 검증은 해볼 수 있습니다. 4번은. 자, 그런데 4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지금 U가 뭐랬죠? unmeasured confound, 그러니까 confounder죠. confounder는 누구? A랑 Y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 근데 U를 요 식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 U를 전부 관측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추럴하게 나오는 질문. 그냥 그 컨파운드 모두 다 관측했다고 치면은
12장에서 15장까지 우리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컴파운드 있을 때 보정하는 방법들.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은 굳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이 아니고 12장에서 15장 사이에 배운 방법론들을 적용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12장에서 12장부터 15장까지 방법론들은 컴파운더만 이용하지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까지 따로 이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파운더를 모두 관찰했다고 치면은 4번 조건을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에선 점검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을 그러면 왜 굳이 우리가 찾아야 되냐는 거죠. 네. 12장에서 15장 사이에 그냥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필요 없는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랑 그다음에 이 컴파운더 어드저스트 메소드가 모두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는 두 방법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제 16.6에서 간단한 비교가 좀 나옵니다. 물론 이 책은 편파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계속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를 이제 계속 깔 겁니다. 네, 저는 이 책만 접해서 그런지 조금 저는 좀 혹해서 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가 좀 위험해 보이는 그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전 아직 그냥 팔랑귀처럼 이 책에 동조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를 서포트하는 그런 리터러처를 만나게 되면은 제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따 이 뒤에 내용들을 보시고 뭐 어떤 한계점이 지적되는지 이따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자, 아무튼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제가 지금 호모지니어티 컨디션 4개를 설명을 했는데 4개가 모두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표현으로는 이 가능성이 좀 퀘스처너블하다 이런 그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신 등장한 조건을 한번 이제 살펴볼 차례죠. 자, 우리가 증명에 사용한 모노토너서티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모노토노서트입니다. 네. 네? 모노토너서티. 네. 네. 자, 그래서 모노토너서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게 향후의 논의에 편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하고 싶어서 먼저 예를 들어서 자, 더블 블라인드 랜덤에스 트라이얼 이중 맹검 임의 실험을 다시 이그젬플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먹이시오 하고서 이제 처방을 내린 게 G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내린 어사이먼트 트리트먼트는 A가 되겠고, 그다음에 아웃컴은 Y인 상황입니다. 얘는 배정, 진짜로 먹은 거, 그다음에 결과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배정받은 게 제로원이 있고 먹은 게 제로원이 있겠죠? 이 상황은 모두 뭐 인스트루먼트랑 트리트먼트가 전부 다 바이너리인 상황에서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먹었다는 행위가 사실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배정된 트리트먼트가 제로일 때 실제로 먹은 애, 배정된 트리트먼트가 1일 때 먹은 거. 자, 지금 이게 제로원일 수 있고 이게 제로원일 수 있죠. 자, 그래서 개개인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게 내가 그 피겨 16.4부터 피겨 16.7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에서 이제 네 가지 인간 군상이 생기는데 그 군상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그 가능한 그 사람은 always take입니다. always take는 지금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요. G가 0일 때 AG가 1입니다. 그러니까 A G는 0은 1이고 A G는 1도 1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메저먼트 에러를 모두 감안하고서라도 이 사람은 그 실험 설계자가 약을 먹어라, 약을 먹지 말아라 어떻게 배정을 하던지 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 약을 실제로는 먹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never taker도 있겠죠? 피겨 16.5가 설명하고 있는 never taker는 이 사람이 약을 먹어라 배정을 받건 아니 먹지 말아라 배정을 받건 이 사람은 무조건 약을 안 먹게 되어 있는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피겨 16.6은 컴파일러입니다. 이건 뭡니까? 배정 받으면 약을 먹고 배정 안 받으면 안 먹고 배정 받으면 약을 먹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파퓰레이션에 컴파일러만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컴플라이어만 있다면은 컴파일러랑 컴플라이어는 천지 차이가 있는 용어죠. 네, 네. 제가 어디서 컴파일러는 말을 어디서 썼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왜 컴파일러 이펙트라고 썼지? 컴플라이어 이펙트입니다. 컴플라이어라는 건 복종을 했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컴플라이어 그룹은 복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배정 받으면은 먹고 안 배정 받으면은 안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가능한 경우는 디파이어들의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배정을 받으면 약을 먹고 배정을 안 받으면 약을 먹고 배정을 받으면 약을 안 먹는 이상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always taker, never taker, compiler, 아니면 defier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이 있고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이 아니라 그 저희의 스모킹 유젠플에서 다시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복습하자면 G는 담배 가격이었고 A는 금연 여부죠. 자, 그래서 컴파일러는 뭐냐? 이 사람이 담배 가격이 비싼 곳에 살고 있으면 금연을 했을 사람이고, 그러니까 A, G는 1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로우 프라이스의 지역 스테이트로 담배 가격이 낮은 주에 살면은 금연을 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A, G는 0은 0인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디파이어는 뭐냐? 약간 반대로 가는 사람이죠. 담배 가격이 비싼 데서 금연을 안 하고 담배 가격이 낮은 주에 살았으면은 금연을 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디파이어가 존재할 것 같나요? 컴플라이어는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디파이어는 좀처럼 없을 것 같죠? 존재가 있다고 해도 상당히 미미하다고 가정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어, 부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과정이 모노토너서티 어썸션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이 이펙티브 할 때의 트리트먼트가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이 넌 이펙티브 할 때에 비해서 무조건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포함하고 있는 그 뜻은 뭡니까? 청개구리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never taker일 수도 있고 always taker일 수도 있고 아니면 complier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에 반해서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여기서의 그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모노토너시티 전제 하에서 자, 이 컨디션 익스펙테이션 절대로 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요 유도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좌변은 바뀌지 않는데 이 좌변을 의미하는 게 뭐로 바뀌냐면은 컴플라이어 에버리지 커저 트리트먼트 이펙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우면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인데 자, 이 컨디셔널이 안 지워집니다. 지금 위랑 아래랑 차이가 뭐죠? 등호조차 날라갔죠.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식이 그 보고 있는 서브 그룹은 어디냐면은 요 스트릭트 이뉴퀄리티를 만족하는 서브 그룹에서만 이 좌측의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파퓰레이션 테이블을 한번 가상으로 만들었다고 쳐요. 이렇게 파퓰레이션 아이디가 쫙 있겠죠. 파퓰레이션은 네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딥파이어는 없어요. 딥파이어가 없다는 건 이 모노토너시티 컨디션에서 전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퓰레이션에는 세 그룹이 있을 거예요. 네버 테이커스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always takeers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compliance 그룹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다 모든 그룹에 대해서 다 y1, y0 이렇게 포텐셜 아웃컴이 있겠죠? 그냥 y1 빼기 y0라는 거는 쫙 요 노란색 줄을 쫙 비교한 걸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컴플라이어스 그룹에 대해서만 두 포텐셜 아웃컴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모노토너시티 어썸션이 성립할 때는요. 자, 전체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in other words를 다시 보시면 그래서 모노토너시티 어썸션에서는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에스티메이트가 그냥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아니고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한 그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서브 그룹에 대해서만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보고 싶다기보다는 서브 그룹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서브 그룹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에스티맨들을 우리는 보통은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전 이그젠플에서 옛날 코드에서 이제 이렇게 위에입니다. 위에 이그젠플에서 IV 에스티맨드가 2.4로 추정된 거 기억나시나요? 네. 2.4가 의미하는 거는 이 전체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추정치일 뿐입니까? 담배 가격 오르면은 금연할 담배 가격이 오르면은 금연을 할 사람에 대해서만 그 2.4의 추정치가 나온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추정치가 나온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 90년대 중반으로는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 호모지니어티는 좀 이상해 보였고 모노토너서티가 좀 신뢰성이 있어 보였어. 일단은 딥파이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상당히 받아들여질 만한 가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이 로컬만 보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으면은 이 인스트루먼트 배럴 메소드가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자, 괜찮아 보이긴 했어. 근데 왜 문제가 있냐? 이제부터 크리틱 몇 개냐?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네. 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주옥 같아서 하나하나 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첫 번째, 컴플라이어 안에서의 이펙트라는 게 좀 퀘스천어블합니다. 자, 이거 분석 결과 얻으면 뭡니까? 컴플라이어 그룹에 대해서만 이렇다 하고 이렇게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정책 위반자가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를 살펴봤어. 그러면은 컴플라이어에 대해서는 대충 이런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정책 위반자는 컴플라이어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대상 파퓰레이션은 국민 전체죠. 아니면은 뭐 특정 지역에서의 아니면 나의 관심 대상 집단이 컴플라이어 그룹이랑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의 관심 대상 집단에는 always take랑 never take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걔네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방법을 쓰면은. 그런 취지의 문장이 지금 여기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자, 컴플라이어 그룹은 일단 아이덴티파이 되어 있지 않죠. 네. 아니면 아이덴티파이가 된다고 치면 자, 지금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의 그 분모가 이 a g는 0, g는 1 빼기 2 a g는 0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충 G와 A에 대해서 그 적당히 그런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 컨디션을 전제하면은 지금 요 위의 값이 AG는 0 빼기 AG는 1 빼기 AG는 0 되니까 이게 사실 잠깐만요. 어차피 0원이니까 다시 쓰면 P AG는 1은 1 빼기 PAG는 0은 1 잠깐만 컴플라이어스 파퓰레이션의 비율을 그럼 구할 수 있나? 잠깐만요. 컴플라이어스 그룹 비율을 구하고 싶으면 아, 컴플라이어스는 AG는 1은 1이고 AG는 0인 사람의 비율이죠. 지금 뭐 대충 그 요 둘의 차이를 알았으면은 음, 지금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아래 그 비율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충 어디 보자. 이걸 알았어. 잠깐만. 이게 0.3이 뭐? 이 0.3이면 뜻이 뭐지? 음, Ag는 1, Ag는 1은 0, Ag는 0은 1, Ag는 0은 0.
자, 이게 만약에 0.3인 거 알았어. 그러면은 이게 0.7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0.4가 되는 거네요. 밑에가. 맞나요? 그러면은 사실 좌측과 우측은 언제나 더해서 1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0.3, 얘는 0.6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어, 그럼 이거를 보면은 컴플라이어스 그룹의 비율을 알 수 있나요? 컴플라이어스 그룹은 요 하늘색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죠. 이 비율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자, 여기 문단까지만 읽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래서 지금 대충 보기에 컴플라이언스 그룹이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만약에 컴플라이언스 그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쳐도 자,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을 뭐로 지정하냐에 따라서 이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비율이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그다음에 연구마다 이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비율이 계속 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컴플라이언스 그룹에 대한 이 트리트먼트를 계산했다고 해도 인과적 효과를 계산했다고 해도 이거를 정책 위반 뭔가 의사결정자가 쓰기에는 쉽지 않겠네요. 내가 스터디를 하고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을 바꿀 때마다 이 컴플라이언스 의미가 계속 바뀌니까요. 자, 조금 디테일하게 좀 이그젬플을 살펴볼까요? 자, 만약에 컴플라이언스 그룹이 6%였어. 이 사람들한테 계산된 수치를 100%한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죠? 만약에 그 얼웨이스 테이크랑 네버 테이크한테는 그 정책이 그렇게 효과가 없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사실 심지어 이 6%라는 수치도 잘 모르죠. 아, 그래서 요약하자면 어, 서브 그룹에 대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계산을 했는데 그 서브 그룹이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게 첫 번째 문제고 서브 그룹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서브 그룹에 대해서만 트리트먼트 이펙트 계산된 게 과연 의미 있는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한계점이고요. 어, 계속 등장합니다. 네. 3시 59분까지 쉬었다가 네, 이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모노토너시티 어쌔션에 대한 크리틱 4개 중에 첫 번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한계가 뭐냐면은 자, 모노토너시티 어쌔션 성립할 때 요 컨디션으로 들어가는 요 텀에 대한 한계점을 좀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은 모노토너시티 자체 이 가정에 대한 크리틱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디파이어는 대충 없을 것 같지 않냐고 그랬는데 여기서 예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C가 프레퍼런스예요. 선호. 뭐에 대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주사를 놓는 걸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주는 걸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이랬습니다. 약 주기가 1이고 이 의사 입장에서입니다.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딱 어떤 의사들을 찾아왔을 때 어떤 의사는 약 주는 걸 선호하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약이 아닌 다른 치료를 선호하는 사람이 제로인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A는 뭐냐면은 A는 잠깐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방문한
I는 환자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각각의 그 단위는 환자인데 일단 A는 그 약을 받으면 1, 약을 안 받으면 0입니다. 그런데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이 뭐냐면은 그 환자가 방문한 의사의 그 처방 선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 네, 그 주변에 좀 꽃가루가 있는 자꾸 네. 아무튼 지금 여기서의 주장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뭡니까? 어, 약을 주는 걸 선호하는 사람한테 갔더니 약을 안 받고, 그다음에 약을 주는 걸 선호하지 않는 의사한테 갔는데 약을 받은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하필이면요, 의사가 당뇨병이 있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언제나 약을 주는 사람인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한테만 약을 안 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는 원래 약을 안 주는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한테만 약을 줘요. 자, 근데 지금 찾아온 환자 아이반증 환자가 누구냐? 자, 건강하다기보다는 뭔가 신체 활동이 왕성한데 당뇨병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 활동이 왕성한데 이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첫 번째 그 약을 주는 의사한테 가면은 약을 못 받고, 그다음에 약을 안 주려고 하는 의사한테 가면은 약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런 디파이어의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1번에 비해서는 좀 임팩트가 약한 그런 좀 공격인 것 같긴 하죠. 네. 좀 가상의 예제를 디파이어가 없다는 그 전제를 얼마든지 깰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사고 실험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데이터에서 이런 디파이어가 존재할 수 있냐 없냐는 맥락에 따라서 논박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보죠. 자, 세 번째 크리틱을 한번 살펴보죠. 세 번째 크리틱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G가 다 이렇게 이진이고 Y로 다이렉트 화살표가 있었죠. 3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프록시 인스트루먼트 얘기했었잖아요. 얘는 진짜 인스트루먼트는 연속이고 아니면 이렇게 관찰이 되지 못했어. 얘가 A로 영향을 미쳤어. 우리가 관찰한 거는 프록시 인스트루먼트예요. 네, 그럼 이럴 경우에 일단 AG라는 거의 데피니션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그래서 이럴 땐 AG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AUC를 이용해야 될 텐데, 일단 UC 자체가 관측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다음에 UC가 연속형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는 제 판단으로는 좀 첫 번째보다는 가능성이 뭐라 그러냐, 논의가 너무 좀 컴플리케이티드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 지금 이번엔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다시 1번이랑 좀 이어지는 건데 4번의 주요 메시지는, 자, 지금 4개의 그룹으로 나눴죠. AG는 1, AG는 0일 때 1001, 1100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컴플라이어,
두 번째는 디파이어, 세 번째는 always taker, 네 번째는 never taker 이렇게 네 가지 그룹으로 파퓰레이션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4번의 크리틱은 뭐냐? 지금 요 A진은 1, 다음 A진이 0이라는 게 데이터셋 안에서 지금 디터미니스틱하다는 지금 관점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4번이 지적하고 있는 거는 한 명 한 명들이 그 이 AC가 0일 AC라는 밸류 자체가 랜덤일 수 있는데 이거를 디터미니스틱하게 딱딱딱 자를 수 있느냐 이게 4번의 핵심 크리틱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뭐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저 디터미니스틱한 카운터 팩처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다음에 다른 거는 어디 보자. 이건 얘기했고 다른 거는 뭐 다른 스터디에서도 다 제기될 수 있는 크리틱이라서 뭐 그냥 가볍게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스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모든 데이터셋이 IID 가정이죠. 샘플들끼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인데 샘플들끼리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저 위에 논의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트리트먼트가 여러 개의 버전이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이질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뭐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스터디에 대한 크리틱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저의 의견은 1번 크리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1번 크리틱으로 돌아갈까요? 1번 크리틱은 G랑 A가 명확히 정리되면은 나름 좀 얘기가 쉽긴 합니다. 만약 G가 우리가 배정한 트리트먼트고 A가 진짜로 시행된 트리트먼트야. 그러면은 그 Ag라는 것 자체가 well defined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약을 배정하고 매긴 행위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디파이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도 다 명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토너시티 어썸션이 잘 워크할 수 있는 베스트 상황은 아무튼 더블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이고 다만 그러니까 얘를 좀 보셔서 알겠지만 observational 스터디에서는 이 모노토너시티 어썸션이 조금 물음표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래서 저기까지 해가지고 그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가 진짜로 아이덴티파이 그 커즐 이펙트로 아이덴티파이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큰 줄기의 조건들을 봤습니다. 호모지니어티나 아니면은 모노토너시티 조건을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한계점 지적했고요. 다음 섹션은 뭐냐면요. 자, 4번 조건을 이제 가열차게 깠어. 1, 2, 3번 조건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1, 2, 3번 조건도 이거는 언제 좀 밸리드하고 밸리드하지 않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1, 2, 3번 기억하시나요? 1번 Strong Association GNA, 그다음에 2번째가 No Direct Effect of G on Y, 그다음에 세 번째가 G랑 Y 사이에 커먼한 커즈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이 어느 상황에서 잘 깨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죠. 첫 번째 GA Association입니다. 일단 Association은 데이터로부터 살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인스트루먼트가 어소시에이션이 강하냐 약하냐를 직접 데이터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얼마나 작냐가 기준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냥 커브 CA를 제시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expectation C 기분 A 기분 G는 0 A G는 1 네. 네.
원래 생방송의 묘미가 이런 방송사고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앞에 교수님 한 분이랑 인사를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어디 보자. 네, 그래서 코비리언스건 아니면은 요 아이브 에스티멘트의 그 뭐야 분모건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한 수준보다 작으면은 그냥 위크 인스트루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G는 1그룹이랑 G는 0그룹에 대해서 옵저브된 A에 대해서 아노바 해가지고 아니면은 아노바도 필요 없죠. 뭐 이렇게 분할표 만들어가지고 분할표 검정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 F 통계량이건 아무튼 카이 제곱 통계량이건 P-밸류가 생각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면 그 죄송합니다. P-밸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그 두 그룹이 차이가 많다는 거를 기각할 수가 없고 따라서 두 그룹이 거의 어소시에이션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어소시에이션을 잴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어떤 센스로건 어소시에이션이 약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이 강한지 약한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아무튼 어소시에이션이 약한 것처럼 보이면은 이제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한 도구 변수를 쓰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자, 언제나 첫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 책은. 자, 둘이 G랑 A랑 어소시에이션이 약해. 우리의 예제에서도 살펴봤었죠. 우리 그 스모킹 세세이션 이그젬플에서도 시가렛 가격이랑 금연 여부는 어소시에이션이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 IV의 에스티멘트의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이 0.06 어쩌고 있지 않나요? 분모에 들어가는 게 0.06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자가 뭐든지 분모가 너무 작으니까 뻥튀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말은 분자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계산이 됐어. 그러면 이 분모가 그 잘못된 거를 뻥튀기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그 뒤에 나오는 그 컨디션 2번, 3번의 바이올레이션은 보통 그 이 Y은 G의 디스트리뷰션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컨디션에 바이올레이트 되면은 그 IV 에스티멘트의 요 분자가 좀 잘못 계산될 수 있는데 그 잘못 계산된 분자를 이 작은 분모가 뻥튀기를 시킨다. 이게 위크 인스트루먼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뭔가 요 2번 조건이 2, 3번 조건이 EY 기분 G의 분포에 어떤 식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고요. 자, 그다음에 뭐 2번은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분모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일단 뻥튀기가 되는 건 바이어스 측면에 가깝고 한편으로는 컴피던스 인터벌을 상당히 작게 계산하는 효과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분자분의 분모로 그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서드로 뭔가 에스티메이트를 내놨어. 그게 만약에 잘못됐어도 컴피던스 인터벌이 좀 넓으면은 참값을 잘 포괄할 수 있는데 참값을 포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컴피던스 인터벌이 되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전제 조건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3번 조건입니다. 2번이 뭐였죠? 아웃컴으로 디렉트 이펙트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죠.
자, 이거는 커절 그래프에 대한 조건이니까 일단 데이터로부터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린 이 커절 다이어그램이 true이기를 좀 먼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번을 깰 수 있는 시나리오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이 시나리오도 커절 다이어그램으로 제시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전제가 깨질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뭐 다른 종류도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종류의 그 다이어그램이 책에서 소개가 됐어요. 자, 16.8부터 살펴볼까요? 16.8은 2번 전제를 왜 깨트립니까? 요게 있죠? 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분자의 2y 기분 g는 1 빼기 2y 기분 g는 0 있잖아요. g와 y 사이의 어소시에이션을 재는 거지 않습니까? 어소시에이션을 재고 싶은데 문제가 뭐야? 요 원래 어소시에이션 스탠다드하게는 요 경로도 있고 요 초록색 경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가능한 컴파운더에 대해서 이 컴파운더를 돌아서 가는 경로도 있겠어. 원래 기대되는 거는 이 초록색 경로인데 G에서 Y로 가는 패스가 또 하나 생겨가지고 빨간색 화살표까지 이 IV 에스티멘트의 분자가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초록색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초록색에 빨간색까지 끼얹어져 가지고 계산이 되므로 더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 그림 한번 살펴보죠. 자, 다음 시나리오는 그림이 다 좋아. 근데 우리가 A를 관측하지 못하고 A 스타를 관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만약에 그 트리트먼트가 여러 밸류를 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컨티뉴어스인 트리트먼트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강제로 이진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더 코어스라는 건 더 성긴 버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컨티뉴어스 밸류가 있는 트리트먼트를 우리가 강제로 제로 원으로 잘랐어요. 그게 A 스타야. 그럴 경우에 이 어, 이거는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 제가 음, 이런 경우에 일단은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음, 저런 경우에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방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챕터 12부터 15까지에서는 그렇게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챕터 12부터 15까지도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메저먼트 에러가 있으니까. 조금 이거는 좀 물음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는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처럼 여러 명의 교사가 여러 번의 감수를 거쳐 만든 책이 아니고 원래 그 대학원 교재는 연구자의 주관이 세게 들어간 책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다 고지것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은 조금 물음표로 남겨두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2번 조건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3번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조건이 뭐였죠? 3번 조건은 인스트루먼트와 아웃컴에 대해서 공통으로 가는 화살표가 없다 였죠. 역시 커즐 그래프에 대한 거니까 데이터 자체로부터는 검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깰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1번 그 피겨 16.10처럼 커절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이런 언메저드 베리어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티피컬한 얘기죠.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observational study에서는요. 아무튼 얘네들의 존재도 역시나 뭐가 문제입니까? 그 이 y 기분 g가 지금 이렇게 분자에 있는데 그 분자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빨간색 경로들이 다 그 분자의 그 association 텀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자가 잘못 계산될 위험을 만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곱씹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even in the absence of confounding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GAY라고 하더라도 자, 셀렉션 바이어스가 요 2번 가정을 깨트릴 수 있대요. 3번 가정을 깨트릴 수 있대요. 자, 무슨 상황이냐면 자, 원래 트라이얼에서는 세 가지의 트리트먼트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모종의 이유로 다 날리고 첫 번째 트리트먼트랑 두 번째 트리트먼트만 비교했대요. 그럴 경우에 자, 1과 2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에스티메이트는 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 생각에 이거는 저것도 약간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일단 챕터 12부터 챕터 15까지의 방법은 트리트먼트 하나를 싹 날려버린다고 해서 그 남아있는 트리트먼트 사이에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막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네,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방법을 쓰면은 내가 어떤 트리트먼트를 비교할지 선택하는 행위가 그 바이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이것도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음. 음, 왜일까요? 네. 모두가 열심히 고민하고 계신 모습이 이렇게 아주 흡족스럽습니다. 네. 한번 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지는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은 남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번 과정 있죠? 이 C랑 Y에 대해서 동시에 쏘는 화살표가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보통은 컨디셔닝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뭔가 어떤 애가 G랑 Y에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V가 1일 때, 아니 V가 2일 때, V는 3일 때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서 본다면은 이 V에 네모를 치는 행위가 되고 그럼 오픈 패스가 블락이 되죠. 그러니까 각 그 서브 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패스가 블락이 되는 효과가 되고 따라서 그 서브 그룹 안에서는 그 IV 에스티밴드의 그 분자가 우리가 원하는 그 바이어스 없는 계산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각 레벨에 대해서 다 각자 계산 다음에 걔네들을 뭐 적당한 가정하에서 좀 모으면 어떠냐. 보통 모으는 것 같다. 이게 지금 1번에서의 그 코멘트입니다.
그다음에 2번도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 이게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에서는 아직 이해 못한 게 많죠. 네. 자, 아무튼 만약에 measured confounder가 밸런스가 있을 때, 만약에 그 분포가 잘 맞춰져 있다면은 보통의 대부분의 스터디의 경우에는 뭐 unmeasured confounder도 이렇게 밸런스 돼 있을 때가 많으니까 measured 된 confounder에 대해서 일단 밸런스를 일단 봐라, 이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건 정보량이 0인 조언인 것 같은데, 아무튼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조건까지 그 전제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2번 그 커절 인퍼런스 과목의 마지막 서브 챕터입니다.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랑 그 이전에 얘기했던 컨파운드 어드저스트먼트 방법들과의 비교입니다. 물론 이 책은 편파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가장해서 이게 또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을 까더라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또 이제 깝니다. 보시죠. 이거 녹화는 인터넷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수업 바깥에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이 책 저자의 시각임을 일단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아주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들 다 논리는 다 있습니다. 논리를 한번 그 논리의 그 전개를 보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겠죠. 첫 번째로 무한의 데이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에스티메이션은 모델링 어썸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진 어썸션은 두 가지 종류의 어썸션들이죠. 하나는 아이덴티파잉 어썸션이고 하나는 모델링 어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잉 어썸션들은 그 파퓰레이션 데이터에서조차 살펴볼 수 없는 포텐셜 아웃컴들을 파퓰레이션 퀀티티랑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이덴티파잉 어썸션이었고요. 그다음에 모델링 어썸션은 파퓰레이션과 샘플을 이어주기 위한 어썸션들이었죠. 자, 그런데 파퓰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덴티파잉 어썸션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 저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일단 옛날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트리트먼트나 아웃컴이랑 컴파운드 있어요. 그 다음에 컴파운드 모두 매저 했어요. 그 다음에 3 identifiability 컨디션을 우리가 모두 어스몰 해. 그러면은 파퓰레이션 단계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터 다 계산할 수 있었죠? 막 스탠다다이제이션으로 막 이렇게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각 그 컴파운드의 수준에 대해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다 계산해서 웨이티드 써맞는 게 스탠다다이제이션이었고, 다음에 인버스 프로버빌리티 웨이팅이라고 하면은 프로펜시티도 무한의 자료에서는 프로펜시티 싹 다 계산되니까 프로펜시티 끼얹은 다음에 그 샘플 파퓰레이션 퀀티티를 계산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에스티메이션은 어떠냐면요. 우선 호모지니어티 컨디션, 우리가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에서 그 네 번째 컨디션들이 있었죠. 네 번째 컨디션이 호모지니어티던가 아니면 모노토너시티였는데, 우리가 만약에 호모지니어티 컨디션을 어스몰 한다는 거는, 자, 아까 대충 포텐셜 아웃컴 두 개 차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차이가 뭐 베타 제로랑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어스몰 했었잖아요. 그게 잘 바꿨으면은 그
다 스트럭처 민 모델 EY1 빼기 EY0에 대해서 적당한 그 회귀식들을 가정하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은 만약에 우리가 호모지니어티 어썸션을 가정한다는 거는 그 우리가 모집단에서조차 구조 가정을 주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한편으로 모노토너시티 어썸션을 주면 어떻습니까? 모노토너시티 어썸션을 줬다면 그러면 우리는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에 대해서도 모델 뿌리긴 합니다만 대신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로컬한 버전으로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었죠. 전체 모집단에 대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아니라 컴플라이어 그룹에 대해서만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컨파운드 어드저스트먼트 메소드에서는 모집단만 있으면은 3 아이덴티파이어빌 컨디션으로 충분한데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방법에서는 아이덴티파이를 한 반쯤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회귀식 가정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2번에 약간 제가 볼 때는 그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 논의라기보다는 여러 경험에 기반한 논의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 경험으로 돌려보기로 자, 1번에서 4번의 그 어썸션들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에스티메이션이 깨지면 바이어스가 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썸션 바이올레이션이 만들 수 있는 그 바이어스의 크기가 컨파운드 어드저스트 메소드들보다 그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 크기가 크다. 이게 지금 이 저자의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컨파운드 어드저스트 메소드들은 조금 바이올레이트 되면은 조금 바이어스가 되는데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방법은 아무래도 이 그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에스티멘트의 그 분모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그 조건이 깨지거나 아니면 위크 인스트루먼트가 있으면은 바이어스가 뻥튀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저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격가지로 또 들어오는 의견입니다. 자, 언메저드 컨파운더라는 거는 그러니까 컨파운더 어드저스트 메소드, 컨파운더 어드저스트에서 필요한 거는 12장에서 15장까지 방법에서 필요한 거는 트리트먼트와 아웃컴 사이를 모두 화살표를 줄 수 있는 컨파운더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변수가 컨파운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찾는 거는 인스트루먼트를 찾는 작업보다는 쉽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쉽다. 이게 또 의견입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러니까 컨파운더 어드저스트 메소드에서는 컨파운더만 찾으면 돼. 자,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아웃컴에 대해서 둘 다 화살표를 주는 애들을 찾으면 돼. 자, 이게 컨파운드 어드저스트 메소드에서의 주요한 태스크고요. 자,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에서의 주요 태스크는 트리트먼트 아웃컴에 화살표를 뻗는 애들이 아니라 인스트루먼트랑 아웃컴의 화살표를 둘 다 뻗는 애들이 없다는 거를 찾아야 되는, 없다는 거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1번 트리트먼트랑 아웃컴에 둘 다 뻗는 애들을 찾기. 2번 인스트루먼트랑 아웃컴에 뻗는 화살표가 없다고 주장하기. 네, 뭐가 더 간편할까요? 사실 저희는 뭔가 지금 도메인 스터디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그 둘의 난이도가 어떨지는 비교하기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 선배님을 보셨을 때는 네,
요 전자 1번의 작업이 조금은 더 수월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 쓰려면은 뭐 디파이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다 점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모노토너서티 어썸션 쓰려면은 디파이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호모지니어티 어썸션 쓰려면은 뭐 이렇게 이펙트 모디파이어가 없다 이런 가정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얘네들까지 얹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냥 트리트먼트 아웃컴 사이에 컴파운드 찾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제 2번의 동어 반복인 것 같은데,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에스티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한 그 이상적인 세팅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더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읽은 것으로 짐작했을 때 이 도구 변수 방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G랑 Y 사이에 그 동시에 뻗는 애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트리트먼트는 제로 원이고 타임 픽스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트는 A랑 어소시에이션이 강력해야 되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쓰고 싶으면은 컴플라이어 이펙트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적어도 호모지니어티를 만약에 가정하지 않는다면은 모노토너서티를 어스움해야 됩니다. 자, 이 많은 것들을 어스움함으로써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바이너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제로 원에 비교할 수 있는 것. 자, 이전에 그 컨파운드 어드저스트 메소드들은 어땠죠? 사실 컨파운드 어드저스트 메소드들도 거의 그 이진 트리트먼트만 많이 얘기하긴 했으니까 뭐 이건 3번은 그렇게 의미 있는 크리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컨파운드 어드저스트 메소드에서 뭐 아웃컴 리그레션을 한다고 하면은 넌 바이너리 A도 쓸 수 있기는 하니까 뭐, 그다음에 파트 3 가면은 우리가 지금 진도에서 다루고는 있지 않지만 파트 3 가면은 타임 베링 트리트먼트도 뭐 다룰 수 있고, 그다음에 멀티플 트리트먼트도 다룰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개통의 방법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장성 측면, 크게 봤을 때 확장성 측면에서는 이 컴파운드 어드저스트 기반 방법론들이 뭐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책에서 더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기반 그 분석 기법을 쓸 때 이 연구의 투명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들은 이 논문들에 아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여기 방청객 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시는 논문들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기반 방법인가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방법론들이 워크하기 위한 이 네 가지 어썸션들을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지, 네, 확인해 보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작업 중 하나일 것 같네요. 네, 네? 한 줄밖에 없어요? 진짜? 네. 아니면 그 본인의 견해를 밝혀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게 워크하기 위해서는 이 맥락에서 어떤 어썸션이 필요한지 그 도메인의 맥락의 용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고, 그럼 이 어썸션이 진짜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성립할 수 있을지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 모든 진도를 다 마쳤네요. 네, 한 학기에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학기 때는 조금 앞에 커즐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비중을 좀 줄이고 이 메소드들을 조금 더 넣어볼까 하고 있어요. 다음에 계속 이 수업에 계속 디벨롭을 하게 된다면요. 다음에 조금 더 두 가지 파서블 다이렉션이 있는데, 자, 하나는 사회과학과 역학적으로 더 세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고민 안 하고 있어요. 더 세게 가려면은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구조방정식이 들어야 됩니다. 네. 여기 앞에 이 구조방정식 책 있죠? 네. 제가 굳이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아무튼 앞에 구조방정식 책이 있어요. 구조방정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구조방정식 책들을 열어보시면은, 자, 커즐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전부 리니어 모델로만 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그 그룹들이 옛날에 저 구조 방정식을 엄청나게 어택을 했어요. 그리고 어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 펄의, 네, 아이고, 이 주다 펄의 요 커즐 대기랑,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얘기했었던 이 잠재 반응, 요 두 가지 관점을 구조 방정식에 좀 통합을 한 좀 진전된 논의들이 최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것들을 아직은 잘 모릅니다.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웃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어, 공학적으로 좀 세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어떤 지금 그 커즐 인퍼런스 전체가 제한된 자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구한테 광고를 어떻게 때릴지, 네, 아니면은 누구한테 어떻게 추천을 할지, 그럴 때는 어, 어, 이렇게 멀티한 밴딧이라고 한번 검색하면은 밴딧을 땡기는, 어떤 밴딧은, 멀티한 밴딧이라는 건 요 슬롯 머신이거든요. 그뭐 카지노 같은 데서 어떤 슬롯 머신을 땡길지 문제인데, 어떤 슬롯 머신을 땡길지가 사실 추상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누구한테 추천할지 문제랑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슬롯 머신을 땡길지가, 어떤 슬롯 머신을 택할지가 나의 트리트먼트가 되거든요. 이쪽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음, 아무튼 아무튼 이번 학기 때 처음으로 만든 강의인데 이렇게 따라와 주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분 쉬었다가 이제 장서인 조교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4시 52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16장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의 발표를 맡은 장서인입니다. 저는 총 5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16.1에서는 NHEFS, 지금까지 사용했던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선 여기서 저희가 Candidate Instrument Variable로 사용할 변수는 price82라는 변수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제 전처리를 하는데, 우선 A 트리트먼트 변수는 스모킹 세션으로 금연 여부, 그리고 웨이트인으로 Y를 해서 넣었고요. Z를 원래는 연속형 변수인데 이를 이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1.5보다 크면 1, 작으면 0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에버리지 커절 이펙트를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0.15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에 대한 Z의 반응인데요.
이건 0.063으로 나왔고 얘네 둘을 조금 천천히 할 수 나눠서 있을까요? 네네. 네. 이 둘의 값을 나눠서 2.4, 즉 저희의 에스티메이트를 계산했습니다. 일단 Z가 저희 이진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이 0.063이 0보다 크기 때문에 Z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0.063의 숫자가 너무 작아서 weakly associated 되었다고 합니다. 16.2에서는 패키지 쌤을 이용을 해서 투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 회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 결과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estimated 이 2.396이 앞에서 계산한 2.4 저희의 IB 에스티메이트랑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의 컨피던스 인터벌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매우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3에서는 애디티브 마지널 스트럭처 모델을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커절 이펙트를 추정을 해보았는데 이때 앞에서 잠깐 배운 네. 네. 그 혹시 위에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에서 혹시 그 문법으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TSLS에서? 네, 여기가 일단 Y고요. 네. 여기가 트리트먼트 그리고 콤마를 통해서 도구 변수를 추가를 합니다. 아, 현재 여기서는 도구 변수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맨 밑에서는 도구 변수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넣었습니다. 저거 도구 변수가 하나. TSLS는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메소드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제너럴한 그 커즐 그래프를 모두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투스테이지 네. 리스트 스퀘어 모델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 모델이라서 꼭 네네. 도구 변수만을 위한 모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배운 G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먼저 사이 값을 어, 정해두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식을 먼저 세운 다음에 GLM 펑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구했습니다. 음, 여기에 컨피던스 인터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는 도구 변수 Z에 대해서 지정을 할 때 1.5보다 같거나 크면 1, 그리고 작으면 0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5라는 그 수치를 변경해 가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잠깐만요. 네. 그 16.3에서는 인스트루먼트가 어디에 쓰인 거예요? 16.3에서 G100 쓸 여기 때는? 앞에 네. 이 여기서 넣었을 때 가치가 넣었거든요. 여기. 어? 잠시만요. 음, 잠만. 이 위에 2.396을 집어넣는데 지금 이 2.396이 그 위에서 나온 앞에서 거고. 계산한 네. 그 네네. 값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2.396이 2.396이 IB 지금 에스티메이트. 네, 그렇죠. 이미 네. IB 에스티메이트로 나온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의 에스티메이트고 네. 어 그거에 값을 넣어서 그 사이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안 이어지지? 그럼 저거 G에스티메이션으로 얻은 그 최종 값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G.EST에서 어디 H 사이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HQ 사이를 여기 이 값 HP 사이를 자체를 아예 Y 변수로 Y가 아니라 음, 그 자리에 넣거든요. 그 음, 원인 아, 변수 넣는 데다가. 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딘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보네요. 네, 네 넘어가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1.5에서 1.6으로 바꿨을 때 이제 값인데요. 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네, 원래는 오늘 배웠던 부분인데 네, 인피니트 네, 파퓰레이션에서는
네. A에 대한 Z의 커절 이펙트가 원래 0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커절 이펙트의 IB 에스티메이트가 0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저희의 스터디에서는 음, 이게 한정되어 있는 샘플이고, 음, 그리고 그래서 Z랑 A가 음, 적지만, 약하지만 0은 아닌 값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서도 IB 에스티메이트, 즉, 이것의 개수인 41.28이 0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0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원래 음. 인피니트 파퓰레이션에서는. 어디 보자. 이게 아까 저 컷오프를 아까는 컷오프가 1.5였나요? 네, 아까는 1.5였죠. 컷오프가 1.5였고요. 1.5일 때는 이게 저 투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가 2.4가 나왔죠? 네, 여기가 네. 2.4였는데 그 1.6으로 바꾸면서 네, 41.28. 41.28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네. 상당히 그리고 네, 계속하세요. 네, 1.7로도 바꿔서 하고 음. 1.8로도 바꾸고 1.9까지 바꿨는데요. 음흠. 계속 이 IB 에스티맨드가 0이 아닌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아직 이때 이걸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을 배우지 않았던 음. 부분이었어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0이 아니다라는 걸로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 제가 짐작하기로는 지금 컷오프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지금 인스트루먼트를 어떻게 설정하냐 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코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에스티메이트가 너무 널뛰기를 잘 한다 해서 그러니까 이 뭐야 인스트루먼트 배려 메소드는 그 인스트루먼트의 정의에 너무 센서티브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기 위한 서브 음, 섹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음, 그 제가 0이 한번, 아니, 네, 0이 아닌 게 중요, 0이 아닌 거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이 세팅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같은 데이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메소드에서는 모두 커널 이펙트가 한 3.6 언저리 나왔던 애들인데 그 그게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을 쓰면 IV 메소드 쓰면은 저렇게 에스티메이트가 이렇게 저렇게 널뛰기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음, 강조하려는 문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네,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 서로 다른 저 코딩에 대해서 다 혹시 그 QSMK랑 2x2 컨텐전시 테이블을 한번 찍어 봤을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6.5에서는 네. 스탠다드 IB 에스티메이터를 활용해서 에버리지 커저를 추정을 해 보았는데요. 네. 앞서 16.2에서는 도구 변수 자체에 저희의 그 Z 변수만 넣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음. 넣어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음. 여기서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게, 네. 어, Z랑 Y 사이에 그 어떠한 컴파운드, 측정되지 않은 컴파운딩이 아예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것보다 네. 뭔가 저희가 아는 걸 좀 알고 있는 인스트루먼트 코베리어이츠를 계속 넣어서 이 레벨 내에서는 Z랑 Y 사이에 이펙트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슬라이드 34페이지에서 그 네, 세 번째 어썸션을 서포트하기 위한 그 네, 스트래터지를 쓴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들 이렇게 음. 구조 방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쭉 넣어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TSLS를 해서 한 결과, 콘피던스 인터벌이 아직까지는 넓지만, 그렇지만 세 번째 가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음. 네, 그럼 이 노트북에서 그 뭐야 트리트먼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대한 에스티메이트는 어디에 여기에 해당하죠? 해당하나요? 그게 이게 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그 도구 변수인데 제가 이 TSLS를 하면서 이 1, 2가 갑자기 나오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를 음, 그러니까 네, 그 V 지금 저 여기 맞춰 본다면은 저희 첫 번 QSMK 말고 어디 보자. 다른 부분은 여기 하이 프라이스만 추가되었다는 그쵸, 그쵸, 부분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럼 모델 포뮬라에서 모델 포뮬라에서 QSMK에 말고는 다 그 여기 같은 거. 노테이션으로 V에 해당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의 에스티메이트로 만들어 주려면은 V의 각 수준에 대해서 그 트리트먼트 임팩트를 다 계산한 다음에 걔네를 다시 모아줘야 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코드로부터 명확하진 않군요. 네. 네, 네, 네. 저도 이게 아무리 그 강의자 입장에서 또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또 드려야 되는데 저도 여기서 정확히 어디를 계산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못 드려서 제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걸 준비할 때 네, 16.4랑 16.5에 대해서 아직 진도를 덜 나갔던 네. 가지고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혹시 네 혹시나 알게 되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저도 알게 네. 되면은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아, 네. 조금 어렵고 분량이 많아가지고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보자.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수업이 좀 일찍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표 지금 의견을 조금 잠깐 수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비대면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그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세팅을 준비해 주시고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가능한 세팅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자 돌아가면서 발표 순서는 그냥 랜덤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하시겠어요?